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숨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 바로 누군가 없이 혼자 있을 때 심장이 멈추려는 듯 조여오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의사나 병원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몸을 내가 지켜야 하는 10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10초를 어떻게 버티느냐에 따라 내일이 계속 이어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주변에서 그런 순간을 맞았던 어르신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누군가는 그 10초를 버텨냈고 누군가는 참다가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차이는 지식이었고 준비였고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복잡하지 않은 혼자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3가지 심장 응급 대응법을 여러분께 조심스럽고 또 진심으로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 가족의 삶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장마비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119가 오겠지, 누가 발견하겠지, 병원에 가면 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특히 집이나 화장실, 잠자리에서 혼자일 때 심장이 멈추려는 신호가 오면 대부분은 그냥 참고 누워 있으려 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과민 반응인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가슴이 조금 답답할 때 그냥 참아본 기억 말입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는 서서히 오는 병이 아닙니다. 몇 분 안에 숨이 막히고 의식이 흐려지는 급성질환입니다. 119 도착까지 평균 8분에서 10분이 걸리는데 뇌 손상은 4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참아보기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 순간 몸은 스스로 움직일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면 혈액이 뇌로 가지 못하고 뇌로 가지 못한 혈액은 우리 의식을 순식간에 앗아갑니다. 그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정광일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72살인 그분은 새벽 5시쯤 눈이 떠져 화장실에 갔습니다. 아내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고 아들 내외는 이미 출근 준비로 바빴을 시간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화장실 앞 복도에서 갑자기 가슴이 쇳덩이가 눌러앉듯 조여왔습니다. 숨이 목에서 걸려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평생 처음 느끼는 공포가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었지만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를 부르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이대로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아내가 깨어나 나를 발견하면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몇 초 사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릎이 꺾이려는 순간 머릿속에 며칠 전 동네 보건소에서 들었던 강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 대응법, 그 몇 초 사이가 생과 사를 가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순간을 이렇게 해상했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지는 와중에도 뭔가 해야 한다는 본능이 작동했다고요. 그래서 일단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에 앉았습니다. 완전히 쓰러지지 않으려고 의식을 붙들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대로 대응법을 실행했습니다. 그 행동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 그분은 의식이 있었고 병원까지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초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이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을 거라고요. 그날 이후 정광일 어르신은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가슴이 조여오면 절대 참지 말라고, 즉시 대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강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벽이나 바닥 가까이 위치하라는 것, 완전히 의식을 잃기 전까지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심장은 혼자일 때 더 빨리 무너지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 무너짐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즉시 신호를 보냅니다. 머리는 어지럽고 손끝이 저리며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대부분 이 순간 기침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합니다. 숨쉬기도 벅찬데 기침을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기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 심장은 전기 신호가 흐트러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서 피가 뇌로 제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면 의식은 빠르게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흐려지는 의식을 붙들기 위해 강제로 심장에 자극을 줘야 합니다. 기침이 바로 그 자극입니다. 기침을 할 때 가슴 안쪽 압력이 변하면서 심장에 물리적인 충격이 전달되고 그 충격이 불규칙한 리듬을 잠시나마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부산 사구에 사는 오말순 어르신은 69살입니다. 그날 저녁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화면이 아니라 시야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잡으려고 해도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쿵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심장마비구나. TV에서 본 것과 똑같구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직장에 있고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전화기는 소파 반대편에 있었고 일어날 힘조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몇 달 전 보건소 간호사가 했던 말이 기억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숨이 막혀도 강하게 기침하라는 말,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오말순 어르신은 가슴을 한 손으로 부여잡은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기침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2초 간격으로 계속 기침했습니다. 헛기침이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듯 소리를 내며 기침했습니다. 처음엔 기침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5번째 기침쯤 했을 때 조금 달라졌습니다. 숨이 조금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흐려졌던 시야가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손끝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전화기를 집어들 수 있었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주소와 증상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분은 여전히 가슴을 감싸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기에 대응을 잘하셨다고. 기침이 심장 리듬을 일시적으로 안정시켰을 거라고요. 만약 그냥 누워서 참았다면 의식을 잃고 발견이 늦어졌을 수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오말순 어르신은 퇴원 후 동네 경로당에서 이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르신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가슴 통증과 어지러움이 함께 오면 깊게 숨을 쉬고 힘 있는 기침을 하라고요. 헛기침이 아니라 가슴이 흔들릴 만큼 강하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분의 경험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침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침할 힘조차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심장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리가 풀려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듯 주저앉게 됩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려는 순간 그 전기 신호는 단 몇 초 사이에 끊기거나 뒤틀리게 됩니다. 그 신호를 다시 충격으로 재정렬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제세동기를 사용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럴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슴 중앙을 짧고 강하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흉골 타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강한 물리적 충격이 심장에 전달되면서 멈추려던 전기 신호를 다시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전 중구의 박도연 어르신은 75살입니다. 그날 오후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던 참이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는 순간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졌습니다. 눈을 감은 것도 아닌데 세상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머리가 멍해지면서 몸이 앞으로 쓰러지려 했습니다. 순간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 예전에 지역 보건교육에서 배웠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가슴 중앙 두드리기였습니다. 강사는 시험까지 보여줬었습니다. 양쪽 젖꼭지 사이 정확히 중앙 그곳을 주먹으로 짧고 강하게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박도연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오른손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한가운데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5번째 타격 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숨이 다시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막혔던 통로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야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핸들을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기어를 중립으로 돌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분은 운전석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고 대화도 가능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부정맥이 심하게 발생했었고 자칫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큰 도움이 됐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퇴원 후 박도연 어르신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양쪽 젖꼭지 사이 정확히 중앙을 기억하라고, 힘이 약할수록 짧고 분명하게 한 번씩 두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주먹은 너무 세게 쥐지 말고 손목에 힘으로 내리치듯 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방법이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요. 그분의 경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불안정해지며 손끝 감각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공포감은 심장 박동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안이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하고 빠르게 뛰는 심장은 더 큰 불안을 만듭니다.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불안을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데 그럴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지와 검지 사이 손등에는 심장 리듬 조절과 연결된 신경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합곡혈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을 자극하면 긴장이 풀리고 호흡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긴장할수록 심장은 더 불안한 리듬을 보입니다. 반대로 이곳을 눌러주면 심장도 조금씩 진정됩니다. 과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임상 경험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광주 북구의 김영자 어르신은 73살입니다. 그날 오전 시장에 나갔습니다. 장을 보던 중 갑자기 호흡이 불안해졌습니다. 숨을 쉬는데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소리도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황급히 시장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쓰러지면 어떡하나, 누가 도와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전날 동네 보건소 간호사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손등 자극, 엄지와 검지 사이를 깊게 누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왼손 엄지를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뼈에 닿는 느낌으로 깊게 눌렀습니다. 처음엔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 눌렀습니다. 10초, 20초, 30초. 천천히 숨을 쉬면서 계속 눌렀습니다. 신기하게도 조금씩 숨이 고르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막혔던 통로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 분 후 김영자 어르신은 다시 주변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호흡도 안정됐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시장에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고, 지금은 괜찮지만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곧바로 달려왔고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 부정맥과 불안 증상이 동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긴장이 심장 리듬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손등 자극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진정시키는데 분명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그 이후로 항상 이 방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안할 때면 손등을 눌러줍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 움푹한 곳을 뼈에 닿는 느낌으로 누르면서 깊은 숨을 3번 쉽니다.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분은 이제 경로당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위급한 순간에 작은 것 하나라도 알고 있으면 그게 생명줄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손등을 눌러보시면서 이 위치를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침, 두드리기, 손등 자극은 살기 위한 마지막 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준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응급 상황을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합니다.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설령 일어나더라도 누군가 구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마비의 절반 이상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경우가 초기 대응 부족으로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심장마비는 전조 없이 찾아오지만 평소 관리가 되어 있다면 그 위기의 순간을 훨씬 가볍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응급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심장 건강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 우리 심장을 강하게 만듭니다.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식단, 스트레스 관리, 이 3가지가 심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곤 합니다. 인천 계양구의 윤성호 어르신은 78살입니다. 5년 전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당시 상황은 아찔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복도에서 쓰러졌고 다행히 아내가 바로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시술을 받았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고, 이번이 마지막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윤성호 어르신은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숨도 차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식단도 바꿨습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 대신 채소와 생선 위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40년 넘게 피운 담배였지만 미련 없이 끊었습니다. 처음 1년은 힘들었습니다. 몸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2년째부터 달라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3년이 지난 후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장 상태가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고요? 혈관도 깨끗해졌고 심장 기능도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성호 어르신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켜낸 기분이었다고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응급법은 지식이지만 예방은 삶의 습관이라는 것을,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일 산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조금 안 좋아도 나갑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제 동네에서 건강전도사가 됐습니다. 경로당에서, 복지관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주 5일 하루 20분에서 30분 천천히 걷기, 이것만 해도 심장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응급시 행동 순서를 미리 말로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막상 위급한 순간이 오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 연습하고 기억하는 것이 진짜 준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번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 무섭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준비로 바뀌면 안도가 되고 안도는 다시 희망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혼자일 때도 내 심장을 지킬 수 있는 작은 힘을 배웠습니다. 기침 1번, 가슴 중앙 두드리기 5번, 손등 압박. 이 3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10초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혼자 있을 때 가슴이 조여오면 참지 말고 즉시 대응하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힘있게 기침하십시오. 양쪽 젖꼭지 사이 중앙을 주먹으로 짧고 강하게 두드리십시오. 엄지와 검지 사이 손등을 뼈에 닿는 느낌으로 깊게 누르십시오. 이 방법들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 몇 초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 관리를 잊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걷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응급법은 위기의 순간을 버티는 도구지만 예방은 위기를 미리 막는 방패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소중합니다. 부디 오늘 들으신 내용을 가족과 나누어 주세요. 자녀에게도 손주에게도 옆집 이웃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위기가 와도 나는 준비되어 있다고. 혼자 있어도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안전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